우리 둘째 아이는 8살이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고집을 부려서 선생님이 힘들어하신 건 알았지만 별탈 없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하고 3월부터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 때문에 병이 날 만큼 힘들다고 하셔서 제 아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리니까 조금씩 이런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단체로 운동장에 나가 있을 때 더우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교실로 들어가 버리고 소풍을 가서는 옷에 음료수가 좀 묻었다고 구르고 울고 선생님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자리에 가서 서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고집 부리고 책도 던지고 책상도 두드리고 진정이 될 때까지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에게 좋다는 표현을 할 때도 툭툭 건드려서 친구들을 화나게 하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자꾸 해서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연필이 필통에 10자루가 꽉 차야 하고 한 자루라도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밥과 국의 위치가 바뀌어도 다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피아노 배울 때도 하고 싶은 곳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그런 고집을 부리지만 학교나 학원처럼은 아니어서 저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던 아빠가 회초리를 썼더니 조금 좋아진 듯 하더니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요즘은 아이가 옛날 같지 않고 위축돼 보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형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이기적인 형이다 보니 먹는 거며 놀이하는 거 모두 형 위주이고 동생을 배려하는 아이가 아니어서 형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의 행동을 배워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부모가 6개월 정도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노력을 해보고 다시 상담을 하자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연필이 없다고 할 때, 친구와 문제가 생길 때 등등 그때그때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인 제가 편안하게 대해야 하는데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결국 저도 화를 내게 돼요. 화나 있지 않을 때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아이고 사랑이 많은 아이입니다. 여자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뽀뽀하는 걸 좋아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외에는 뽀뽀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알겠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편한가 봅니다. 계약을 하면 다시 1학기 때처럼 선생님과 아이가 부딪힐 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전학을 가야 할지 고민도 하지만 저희 아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분을 만나도 마찬가지겠지요. 도와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좀 사연을 들으면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들겠지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한 100명이면 한 2명 정도는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부분의 발달이 유난히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음치도 있고 뭐 수계산이 특별히 좀 안 되는 아이도 있고 몸 놀림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듯이 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든지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흔히들 뭐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 뭐 어디서 배운 건 없어요. 거의 배우지도 않고 누가 일부러 가르치진 않았지만 자연히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 있거든요. 적응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걸 유난히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이 아이는 마치 화성에서 지구에 온 것처럼 이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일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이런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자폐증이라고 하는데 자폐증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약간 떨어지는 친구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좀 약하고 이런 아이들은 특히 또 어떤 거에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네요. 한 가지를 하면 집착을 하고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만 해야 되고 벗어나는 걸 못 견뎌하고 불안해하고 요게 이제 자폐의 3대 특징이 상호작용의 문제,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문제, 말을 잘 못하죠. 그 다음에 특정한 거에 집착한 3가지 문제인데, 그 중에 지금 이 아이가 2가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근데 자폐증 아이들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이 아이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의
자폐 성향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물론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우선 아이를 여기서 지금 유의상담센터를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이런 말 하신 것 같아요. 아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아이 입장을 생각해주고 이런 걸 좀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모님이 그런 방법을 좀 배우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힘들다면 거기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1대1로 또는 비슷한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서 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참여하면 이 아이가 딴 아이들은 안 배워도 아는 건데 얘는 모르는 것들.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습득을 시켜야지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발견이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어릴 때 아주 좋거든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 딴 것도 좀 늦어도 좀 조기에 훈련시키면 좋아지듯이 이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아이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중간에 쓰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별거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얘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우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한계가 있다. 얘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다. 일부러 부모님 골탕 먹이려고 지금 얘가 지금 밥과 국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칫하면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도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죽하면 이러겠냐. 오죽하면 이 아이가 오죽하면 그런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이가 이럴까.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게 바로 이 아이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의 기본은 이겁니다. 얘는 그럼 왜 이러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그럼 넘어서는 건 뭐 있을까? 안 불안해하는 건 뭐지? 그게 아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답이 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빨리 없애려는 생각만 있으세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 왜 이러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좋은데 하지마해서 안 하려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여성시대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래야만 이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래야만. 이러고 있거든요. 밥하고 국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필은 개수가 맞아야 10개여야 되고. 10개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얘는 도대체 그러지 않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야지 애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애를 안 들여다보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시니까 계속 같은 수준에서의 갈등만 있고 이 아이도 이제 자꾸 야단을 맞다 보면 처음엔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화가 나고 공격적인 생각이 들고 지금 1학년은 아직 지금 부정적인 경험을 덜해서 이렇지만 2, 3학년 되면 이제 대놓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모한테도 대들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아이를 그럴만하다. 얘로서는 이건 얘 잘못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군요. 얘 잘못은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내가 그걸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잘 들여다보고 아이하고도 인정하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너도 참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어떤 기분이 드냐.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 딱 안 줬어. 그럴 때 기분이 어떠니? 그럴 때 딱 오면 또 기분이 어떠니? 이런 걸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이 아이도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의 가장 큰 약점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막 건드리거든요. 자기가 좋으면. 내 기분대로. 내 기분대로. 또 내가 막 싫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근데 부모님도 똑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키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이 있는데 그럴수록 부모님이 아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걸 배웁니다. 너 마음이 이러니? 이런 기분이 드니? 나는 너가 그럴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기분이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기분이 들고 그럼 그걸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을 긴 시간을 통해 배워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분명히 요번 2학기에 가서 얘가 학교 잘 적응할 방법은 없어요. 몇 년 갑니다. 이게 몇 년 갈 문제고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노력의 기본 방향은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출발해요. 인정해주고 내가 얘를 더 이해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해하는 부모가 아니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부모 말고는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하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감정을 읽어주면 이 아이도 조금씩 다른 사람 감정을 읽고 내 감정이 어떻구나. 얘가 자꾸 화를 심하게 낸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심하게 내는 이유가 자기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기분이 점점점 나빠진다는 걸 모르고 천천히 나빠지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묵하고 다 한 번에 나빠지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데 출발합니다. 이해해야지 다룰 수가 있거든요. 알아야지. 그러려면 내 감정이 어떻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아이한테 너 기분이 어떠니 물어보면 처음에는 답을 못해요. 기분에 대한 형용사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렇군요. 그냥 짜증나요. 짜증나는 이유가 많거든요. 서운하고 아쉬우고 화가 나고 슬프고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의 결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감정 발달이 잘 안 되는 아이죠. 이 아이 경우에는 그럼 진짜 전문가의 상담과 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상태죠?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노력을 하시면 또 이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조언이 됐으면 좋겠네요.